고전음악 오디세이 가족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 상황이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루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 집에서 안 나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타의로 못 나가게 되면 더 답답하고 지루하고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시기에 제가 보내드리는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 연주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음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컴퓨터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음악을 링크해 놓았으니까 좀 따라가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셀폰에 해놨으니까 음악을 일단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연주자들은 그 우크라이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리시차라는 연주자와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 랑랑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연주 스타일은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이 평론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뭐가 다른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랑랑이라는 피아니스트는 굉장히 훌륭한 피아니스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피아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음악가나 연주자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런지 이제 이 연주를 좀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엘리제를 위하여, 퓨어 엘리제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제목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원래 제목은 이제 바카텔 넘버 25 in A minor 우 59 for solo piano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원래 제목이죠. 여기서 말한 이제 바카텔이란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두도막이나 세도막 형식의 아주 짧은 소품의 곡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곡이 이제 나중에 낭만 시대에 가면은 이제 그 캐릭터 피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발라드, 녹턴, 뭐 폴로네이즈, 왈츠 그래서 그러니까 1악장, 단악장 형식의 아주 짧은 소품 같은 곡을 이제 말하는 거죠. 바카텔. 그러니까 그냥 뭐 문학 같은 경우로 하면 소설이나 시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필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목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오프스 넘버, 그러니까 작품 넘버라는 게 없고 OP 넘버가 없고 O 넘버, 그러니까 WOO 넘버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글로서 설명을 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오프스 넘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라는 뜻은 오프스 넘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토벤 곡 중에서는 이 우 넘버로 분류된 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엘리제라는 연인에게 헌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제가 이제 사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의 얘기로는 엘리제가 아니라 테레제 말파티라는 연인에게 이제 헌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 테레제를 엘리제로 잘못 쓴 것이다. 아니, 잘못 쓴 것이 아니라 베토벤은 맞게 썼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이 이제 워낙 악필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베토벤 하우스에 가서 베토벤의 쓴 글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실 것 같은데 베토벤이 워낙 악필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테레제라고 썼는데 엘리제로 잘못 읽어서 그 후에 이제 엘리제를 위하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졌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4번에 퓨어 테레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도 이제 테레지한테 이 곡은 정말로 테레지한테 헌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학자들이 이제 이게 정말 엘리제라는 연인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테레제한테 한 게 잘못됐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곡입니다.
테레제한테 헌정이 되었다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4번도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제 아름다운 곡이에요. 마치 연인에게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듯한 이제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곡은 론도 폼이라는 폼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이 론도 폼은 이제 어떤 형식이냐, 어떤 구조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한 첫 시간에 비발디 사계를 설명을 하면서 리토르넬로 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혹시 기억을 하시죠?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그 강의를 좀 찾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토르넬로 폼은 어떤 폼이냐 하면 리토르가 이제 돌아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멜로디가 나오면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멜로디가 이제 리토르인데 그래서 R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멜로디가 나오고 나서 다시 다른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건 에피소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피소드 1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리토르넬로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게 나와서 에피소드 2가 나오고 다시 리토르넬로가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른 멜로디가 나와서 에피소드 멜로디 3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리토르넬로 에피소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발디 사계 폼을 그 1악장과 3악장을 그 리토르넬로 폼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론도 폼이라는 거는 이 바로크 시대의 리토르넬로 폼이 고전 시대로 이제 발전을 해 온 형태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리토르넬로가 이제 발전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폼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A라는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멜로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B라는 멜로디가 다른 멜로디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A라는 멜로디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C라는 다른 멜로디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맨 마지막에 A라는 멜로디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A라는 멜로디가 너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크 시대의 리토르넬로 폼이랑 거의 이제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제를 위하여서 그 처음에 그 A 파트 처음의 멜로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멜로디죠. 그런데 좀 자세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멜로디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 짧아요. 근데 이 짧은 멜로디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 자체도 아주 작은 모티브가 반복을 하면서 만들어지죠. 딱 두 개의 모티브예요. 따라리라리라리라란 요거랑 그다음 다라리란 다라리란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조가 이 두 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A라는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정적이고 서정적이고 아주 소녀 취향이죠. 밝고 맑고 그다음에 뭐 어떤 꿈을 꾸는 듯하고 행복한 그런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전 시대 멜로디의 특징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짧다라는 의미가 어떤 그 A라는 멜로디 전체가 짧다는 게 아니라 그 구조가 짧은 모티브가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고전 시대 음악의 특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모차르트 40번도 따라란 따라란 따라리란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란 따라란 요 짧은 멜로디가 반복하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베토벤의 이 엘리제를 위하여도 역시 따라리라리라리라란 그 다음에 따라리란 이 두 개의 짧은 멜로디가 결국에는 반복하면서 이제 이 A를 만들어내죠. 그 반복하면서 어떤 그 소녀의 그 아름다운 꿈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구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티브라든가 구조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이런 것을 아시면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책 같은 거를 보시거나 그러면 아시겠지만 시를 읽으시거나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 것보다 자세히 듣게 되면 그 문장이나 구조 자체를 잘 알게 되고 또 잘 알게 되면 감동이 그만큼 깊은 것이죠. 이 곡은 이렇게 딱 들어보면 느낌적으로는 베토벤의 초기에 작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초기에 작곡한 곡은 아니고 1810년에 작곡이 됐으니까 베토벤의 거의 이제 중기나 후반기 그 사이에
작곡된 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스타일이나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전반기 곡에 이제 좀 가까워요. 아마도 이제 소품이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A를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B 파트 멜로디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B 파트는 어떤가요? 예, 들어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앙증맞게 좀 빨라지죠.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차르트랑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빨라지면서 B 파트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A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A 파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C 파트입니다. C 파트를 한번 좀 들어보죠. 들으신 것처럼 이 파트는 A랑 좀 대조가 많이 되죠. 좀 어둡고 좀 몰아치듯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고전 음악 시대를 얘기할 때 이제 질풍노도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조금 나오죠. 앞에 부분은 굉장히 아름답고 소녀 취향적이지만 중간에는 역시 질풍노도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고전 음악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C 파트 끝부분에서 아주 짧은 카덴자가 나오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A 파트로 넘어가고 A 파트 끝에 아주 짧은 코다가 있고 이 곡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곡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A, B, A, C, A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제 론도 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뭐 B, C를 발견 못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첫 번째 멜로디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는 것만 발견을 하셔도 이 음악을 듣는데 이제 굉장히 잘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론도 폼이라는 것은 이렇게 A, B, A, C, A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두 가지 스타일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A, B, A, C, A, D, A. 그러니까 이건 이제 A 멜로디가 나오고 다른 멜로디가 이제 세 개가 나오는 거죠. B 멜로디, C 멜로디, D 멜로디. 그리고 제일 발전한 형태의 이제 론도 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론도 폼은 이제 소나타 론도 폼이라고 해서 구조가 A, B, A, C 다시 그리고 A, B, A. 그러니까 A, B, A, C, A, B, A. 그러니까 A, B, A가 C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는 굉장히 큰 구조로 따지면 소나타 폼이랑 매우 비슷해서 소나타 론도 폼이라고도 이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뭐 어떤 폼이든지 간에 이 A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이제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의 구조를 이렇게 좀 아셨으니까 제가 한 곡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좀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이제 터키시 마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원래 이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인데 이 곡만 너무 이제 따로 띄어가지고 터키시 마치라고도 이제 제목으로 연주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곡의 구조는 론도 폼, 굉장히 유명한 론도 형식으로 이제 쓰여졌다고 하는데 구조가 조금 달라요. 구조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전체적인 구조가 A, B, C, B, A, B, C 그리고 이제 코다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곡을 제가 왜 한 번 더 들어보시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곡은 이제 들으시면 아는데 따라라란 따라라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멜로디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 멜로디가 계속 반복했다가 딴 데로 갔다가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갖다가 이제 론도 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론도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멜로디 어떤 멜로디가 나오면 그게 이제 반복하고 있다. 계속해서 다른 걸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다. 옛날에 리토르넬로랑 비슷하다.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나를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 루바토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할 것은 루바토. 제가 고전 음악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멜로디는 짧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짧은 모티브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멜로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멜로디가 짧다는 거고, 제가 이제 리듬을 설명을 할 때 리듬은 이제 일정하고 규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템포가 정해지면 그 리듬이 잘 변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거진 같은 속도로 한 악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지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낭만 시대에 오면 있잖아요. 이 템포의 변화를 조금씩 줍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조금 느려지기도 하고 조금 빨라지기도 해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루바토라고 그럽니다. 루바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타르단도 조금씩 느려진다거나 아첼란도 조금씩 빨라진다거나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이 리타르단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알 수 있게 느려지고, 그 다음에 아첼란도는 우리가 느낄 수 알 수 있게 빨라지는 것인데, 이 루바토라는 것은 그냥 살짝 슬며시 늘려졌다 살짝 슬며시 빨라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정확한 속도가 아니라 어떤 좀 느낌적인 거예요. 느낌적 감정적인 표현인데 이걸 루바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랑랑의 연주를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다시 한 번만 자세히 한 번만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이 루바토라는 거를 많이 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 루바토는. 그런데 사실 이 루바토라는 것은 고전 시대에 쓰이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고전 시대는 루바토라는 것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루바토를 하는 것, 고전 음악에서 이 루바토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랑랑이 훌륭한 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음악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테크닉도 좋고 그런 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좀 많이 받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왜? 하면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왜 베토벤은 낭만 시대 작곡자가 아니고 고전 시대 작곡자인데 낭만적인 스타일을 자꾸 표현을 하느냐, 이제 이것이 비판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주자의 재량에 따라서 또 연주자 해석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리시차하고 낭낭 연주를 들으면서 사실 리시차도 조금 루바토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낭낭보다는 좀 적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루바토라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안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가텔, 그러니까 이제 짧은 단악장 형식의 소품, 아주 두더막이나 세노봉 형식의 아주 단순한 형식의 음악을 바가텔이라고 한다. 이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런더 폼, 어떤 처음에 나왔던 멜로디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는 폼, 옛날에 바로크 시대의 리토르넬로 폼이랑 비슷한 그런 형식, 이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루바토, 조금 느려지기도 하고 조금 빨라지기도 하는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전혀 좀 새로운 느낌의 음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재밌는 음악 얘기 나누면서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그동안 잘 지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